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석주로 선생님. 제 얼굴만 보고 계속 들으셨겠네. 뭐, 이 자료는 이제 우리 드랍박스에 다 있고, 입니다. 공유한 내용이니까, 아, 이제 우리가 곧 보고 있는 이 책에, 남청의 확립 수행 책의 228쪽에 나오는 내용들 이제 오늘 공부하는데, 능숙한 이름의 사용이라고 번역한 것을 이제 이름의 능숙한 사용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다. 뭐 능숙한 이름의 사용도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명칭 붙이는 것을 능숙하게 사용한다. 스킬풀이라고 하는 말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지혜롭게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스킬풀은 잘하는 거예요. 능숙하게. 내가 만약에 그 뭐를 잘한다고 할까요? 수영을 아주 능숙하게 해요. 그런 수영을 하는 방법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제일 잘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스킬풀은. 그래서 명칭 붙이는 것을 잘 활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들 뭐 저랑 같이 명상을 하셨고 마하시 방법으로 명상을 하신 분들은 전부 다 관찰 대상, 마음 챙김의 대상에 대해서 일상용어로서 명칭을 붙이는 것을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명칭 붙이기가 이제 아날레 스님도 경전에도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다운표를 해놓고서 가찬토와 가참이 하고서 띠빠자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참이라는 말은 I go예요. I am going 이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 간다라고 이렇게 코테이션을 해가지고 그렇게 분명히 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명칭이에요. 갈 때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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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렇게 하든 왼발, 오른발 하든 걸음, 걸음 하든 그 명칭들을 써서 가고 있는 동작을 명료하게 딱 포착하고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은 개념과 항상 일단 공존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주석서에서는 마음챙김의 직접적인 원인 중에 첫 번째가 견고한 인식, 티라 산냐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견고한 인식은 그렇게 개념을 써가지고 대상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사티파타나 마음챙김이 확립되고 그 다음에 마음챙김이 확립된 다음에는 마음챙김의 확립이 다음 순간에 마음챙김의 확립을 조건지어요. 그 말은 지금 마음 챙기고 있으면 그 다음 순간은 마음 챙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마음 챙김이 없으면 다음 순간 마음 챙기기 어렵죠. 그럴 때는 다시 견고한 인식, 그러니까 분명히 명칭 붙이기를 써서 마음 챙김을 다시 이제 확립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 챙김과 개념은 수행의 시작에서 한동안 공존합니다. 언제까지 이게 같이 가냐? 명칭을 붙이기 어려울 때까지 같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하시 센터에서는. 여기 아날라 스님은 슬쩍 그렇게 명칭 붙이기, 이름 붙이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스님이 지금까지 명칭 붙인 거 보면은 그냥 피부, 살, 뼈, 그 다음에 땅에 이어서 물에 이어서 바람에 이어서, 아니, 불에 이어서 바람에 이어서 이렇게 명칭을 붙여요. 그러니까 따로 다른 명칭을 쓰질 않아요. 약간 이제 마하시 방법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명칭 붙일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도 저는 뭐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하시 방법으로 할 때는 여기서 분명한 알아차림을 위해서 마음으로 말하기를 포함하고 하나의 이름을 사용한다. 할 때 이렇게 하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근데 그냥 걷는 모든 동작은 바람의 요소니까 바람의 요소, 바람의 요소, 바람의 요소 하고서 걸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바람의 요소들이 하나하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움직이는 어떤 그런 동작이나 또는 뭐 떨리는 어떤 경험이나 지탱하는 몸의 자세나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다 바람의 요소 하나만으로 이렇게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마시 방법에서는 하나하나를 그때그때 적합한 일상 용어로, 일상 언어로 이제 마음, 명칭을 붙여서 이제 마음 챙겨 관찰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얘기하는 것과 약간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 그래서 단지 마음의 성품에 대한 알아차림에 머문다. 이때는 이제 마음을 관찰하니까 성냄, 욕망 또는 뭐 의심 이렇게 그때그때의 마음의 어떤 그런 상태를 그 순간의 상태를 알아차림에 머물고 그리고 그것의 상태와 정취를 맛본다. 이 명칭을 붙이면서 근데 실제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의 명칭을 붙여서 알아차리면요 그냥 빨리 사라져 버려요. 대부분 생각들이나 빠르게 사라지지 않는 것은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은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보면 사라진다라는 책이 있어요. 김효건 목사님이 쓴 책인데 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책 제목만 보고 깊게 읽지 않고서 수행하는데 만약에 무릎이 아프기 시작해요. 통증이 생겨요. 보면 사라진다니까 통증 하면은 이게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고요. 통증이 더 선명해져요. 그 과정을 거쳐요. 아주 선명하게 아프다가 통증이 변화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봐도 안 사라지는 것도 있다, 금방.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생각이나 특히 많은 생각들이 이건 보면 바로 사라져요, 사실은. 거기서 어울리는 말인데, 어, 뭐,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사라지든 사라지든 않든. 그래서 잘못하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 마음 챙겨 관찰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붙여서 마음 챙겨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것이지, 대상들이 없애려고, 대상들을 뭐 관찰해서 또는 마음 챙겨서 없애버리려고 관찰하는 게 아니다. 요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경험도 무상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들은 어느 정도 지속되다 사라지고 심리적인 경험들은 일어나자마자 알아차리면 빨리 사라지지만은 없애버리기 위해서 마음 챙겨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본질상 사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쭉 수십 년 살아오셨잖아요. 정말로 변치 않고 오랫동안 지속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별로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가 생리적으로 몸에서 특히 뼈의 어떤 세포들은 뭐 몇 년, 6, 7년 정도 지속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가장 오래 가는 세포들은 근데 6, 7년 동안 한 세포가 아니에요. 그 세포가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대사 활동을 하잖아요. 그 한순간도 멈춰 있는 육체적인 경험도 없고 정신적인 경험은 그보다 훨씬 빨리 생겨나고 사라지니까 몸과 마음은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 있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한 겁니다. 아니자, 아니뜨야. 그래서 항상 하지 않다, 지속적이지 않다, 끊임없이 변한다, 다른 곳으로 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어가는 것이 몸은 그래도 천천히 변하고 마음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천천히 변하는 몸을 오히려 자기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처님 가르침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몸이 나라는 것은 아닌 것은 당연히 강조하지만은 그래도 마음보다는 몸이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아침에 눈 떠가지고 저녁에 될 때까지 몸은 그렇게 크다지 변하지는 않습니다. 변하는 것을 잘 몰라요. 내면에서 변하는 것들을. 근데 마음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은 완전히 딴판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아침에서 저녁까지 안 가도 됩니다. 1분, 1분, 1분 사이마다 뭐 다양한 경험들이,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반응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은 돌변을 합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뭐 팔세관법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려요. 그죠? 순풍에 흔들리고 역풍에 흔들리고 그래서 이렇게 변해나가고 있는 그 현상들을 명칭을 붙여서 그냥 그때 명칭에 적합한 그 경험을 그냥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나침반을 빠르게 점검하는 것과 같은 기능이다. 화가 날 때 성냄하고
그래서 계속 나침반을 점검하거나 로드맵을 점검할 필요는 없다. 이름을 하나만 떠올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의 지금 이 설명에서는. 자, 그리고 과도한 사유는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집중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처럼 이름 붙이기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과도한 이름 붙이기는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수행을 심화시키는 데 장애가 된다. 그래서 마음챙김의 확립의 가르침에 제시된 정신적인 상태의 목록을 단순화하기를 제안한다. 이게 스님의 제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경전에서 정신적인 상태가 8쌍에 16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탐진치, 있음, 없음. 이렇게 해서 세상의 6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위축된 마음과 산란한 마음. 이 2가지 해서 8쌍. 요것으로만 봐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욕심이 나면 욕심, 욕심. 화가 나면 성냄, 성냄. 미혹한 상태에 있으면 어리석음, 어리석음. 또는 미혹, 미혹. 또는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 위축된 마음. 또는 위축, 위축. 그 다음에 마음이 산만하면 산란함, 산란함. 이렇게만 해도 된다는 건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판단하기 전에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게 산만해지는 하나의 전초 경험인데, 그냥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쁜 생각, 좋은 생각 할 거 없이 좋은 생각도 생각, 나쁜 생각도 생각.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을 그냥 생각. 그때 생각은 이제 개념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로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은요, 생각보다는 보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 감고서 명상하다 보면은 갑자기 어떤 그 풍경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장면이. 아주 또렷하게. 그리고 그것이 막 바뀌어 나갈 때도 있어요. 영화 화면처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보임. 대상으로 가지 말고 마음속에서 떠오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렇게 너무 많은 이름을 붙이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정확하게 사띠가 이 명칭 붙이기를 통해서 사띠가 딱딱 지속되고 있다면요. 정확한 명칭 붙이기는 사띠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방해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게 방해가 되냐면요. 명칭 붙이는 것을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일어나는 경험들에 대해서 적당한 명칭을 붙이려고 이렇게 막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미 대상에 대한 마음 챙김이 아니라 대상을 사유하게 돼요. 그리고 대상의 이 경험 자체를 일어난 심리적, 신체적 경험을 또다시 사유로서 파악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돼요. 그거는 굉장히 명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면밀하게 명칭 붙이는 것은 괜찮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마음 챙김을 강화시키는 정도 내에서 명칭을 붙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가르치는 스승마다 또는 지도하는 방식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으니까 마하시 방법을 제외한 다른 방법에서는 명칭 안 붙입니다. 고엔카 윗바사나도 명칭 안 붙여요. 그리고 뭐 파국에서도 명칭 안 붙이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보는 거예요. 일어나는 경험 자체를. 그리고 세우민 센터에서 명칭 안 붙입니다. 그냥 알면 된다 이렇게. 수행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데 수행이 안 되고 초보자들은 명칭 안 붙이고 마음챙김 확립 수행하면요 대부분 헤맵니다. 많이 헤맵니다. 차라리 명칭을 하나하나 붙이면서 가는 것이 그러면 명칭 붙이다 나중에 명칭 놓기 어려워진다 하는데 어려워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명칭 붙일 수 없을 만큼 대상이 빠르게 일어난다든지 많이 일어나면은요 그냥 알아차리게 돼요. 그때는 사띠가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대상들을 탁탁탁탁 포착을 해요. 아주 기민하게 아주 민첩하게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이 또는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경험들이 하나하나가 탁탁탁탁 잡혀요. 아주 신기하게 잡혀요. 그러니까 명칭 붙이는 훈련을 해가지고 사띠를 예리하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예리한 사띠는 아주 빠르게 잡아냅니다.
그리고 산만해지지 않아요. 사티가 있는 순간 바로 대상을 포착하기 때문에 대상을 딱 포착하고 무엇이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딱 알고 그 다음에 다른 대상이 일어나면 바로 가서 또 그냥 바로바로 즉각 이 마음에서부터 파견돼 나가는 무슨 뭐 사자처럼 바로 가서 탁탁탁탁 잡아요. 매 순간마다 딱딱딱딱 잡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전혀 산만해지지 않고 수행이 더 심화되고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빠르게 또는 많이 대상들이 나타나면 많이 나타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잡으면 돼요. 강한 거 하나. 근데 강한 게 두세 개 나타난다. 그럼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관찰하고 싶은 거 관찰하면 돼요. 그때가 되면은 자기가 선택을 하게 돼요.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서 수행한다는 것. 근데 아날라이어 스님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명칭 붙이기는 그냥 경전에 제시된 그런 정도, 욕심, 분노, 미혹 또는 의심, 뭐 이런 것 정도. 뭐 그렇게만 해도 많이 대부분 잡히죠, 사실은. 자, 두 가지 사유경, 과도한 사유 활동을 알아차릴 필요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한 설명을 제시하는데, 부탁께서 깨닫기 전에 수행할 때 해로운 생각과 유익한 생각의 두 가지 유형으로 생각들을 나누었다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사유경 전체를 붙여놨고요. 요 밑에 보면 후에 비구들이여 내가 전에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아직 보살이었을 적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사유를 둘로 나누어 머물리라 라고. 비구들이여 그런 나는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사유와 악의와 관련된 사유와 해코지와 관련된 사유를 하나의 부분으로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해로운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출리와 관련된 사유와 악의 없음과 관련된 사유와 해코지 않음과 관련된 사유를 또 하나의 부분으로 만들었다. 이거는 유익한 사유예요. 두 가지 사유경의 그 빨리어 제목이요. 두 개 다 윗닦아예요. 윗닦아. 이때 윗닦아를 사유라고 번역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윗닦아라는 말이 쓰이는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사유를 의미하는 말로 윗닦아가 쓰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정을 닦을 때, 삼매를 닦을 때 선정의 대상에 대해서 명칭을 개념을 일으켜서 대상으로 집중해 갈 때 윗닦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닦아를 써서 결국은 대상에 집중할 때는 이 윗닦아는 도구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삼매를 닦지 않을 때도 윗닦아는 끊임없이 일어나요. 마음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 막 개념으로 막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시는 분은 제 2선에 들었거나 평상시에 생활하시면서 그 다음에 졸고 있거나 이럴 때는 아니에요. 교수님, 예, 저 잠깐 책에서 보니까 그 바른 사유 삼마 쌍카파가 예, 윗닦아의 마음 부수이다라는 글귀를 봤었거든요. 예, 예. 그때는 윗닦아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사유로서 쓰이고 바른 예, 사유가 그것에 쌍카파와 윗닦아는 그럴 때는 윗닦아의 마음부수라는 것은 윗닦아와 쌍카파는 그때 같다는 뜻이에요. 쌍카파라는 같다 마음부수는 그렇게 없어요. 근데 쌍카파가 아니라 윗닦아는 있어요. 그렇게 윗닦아가. 예예예예 윗닦아는 이제 보니까 다른 그렇던데 근데 음, 그 예 말이 아비담마에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비담마의 바른 쌍카파는 윗닦아의 마음부수라는 것은 예, 예 같다라는 활정도에서 삼마쌍카파 정사유의 사유는 윗닦아라는 마음부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여기 쌍카파 할 때 쌍카파는 칼파라는 말은 분별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별도 우리가 언어로 분별하잖아요.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라고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잖아요. 윗따르카 할 때 따르카도 사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위는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윗따까 할 때 따르카와 따까와 쌍카파 할 때 깔파는
분별하고 사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동사에서 나온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바른 사유로서 세 가지 출리와 관련된 사유, 악의 없음, 그 다음에 해코지 않음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사유는 8정도의 정사유에 해당하고 윗닦아가 쌍칼파하고 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윗닦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윗닦아는 중립적인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일으킨다는 것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생각은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의 내용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감각적 욕망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맛있는 게 있지? 어디 가면은 뭐 좋은 그 단풍을 구경하지? 그다음에 어디 가면은 좋은 향수나 뭐 예컨대 향 같은 걸 살 수 있지? 이런 것들은 다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밑닦아예요. 그것들은 감각적 욕망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해로운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식당 지나가다가 뭐 눈에 띄는 식당 아무 데나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맛있는 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이 해롭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8장에서 장애에서 배우겠지만은 부처님은 음식을 집착하지 않고 음식을 맛을 알면서 드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음식의 맛을 모르고 먹는 사람은 미각신경이 없는 사람들이죠. 미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제 감각적 욕망을 계속 더 증폭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유는 결국은 해로운 사유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도한 사유라고 할 때 마음 챙김의 자세에서는 윗닦아 자체를 마음 챙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서 마음 챙겨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 챙김이 약하고 사유가 보통은 우리는 사유를 하고 살아요. 마음 챙김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약하게 있을 뿐이고 바로바로 끊어지고. 그러니까 사유를 통해서 계속 대상을 파악하고 일을 기획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이러는데 그 사유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는 일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워요.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마음 챙김의 확립에서. 사유를 하되 사유하고 있음을 마음 챙겨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사유를 안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어야 명상을 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해로운 생각들을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려야 되고 유익한 생각도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려야 돼요. 유익한 생각이라고 해서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챙김 확립 수행을 할 때는 그냥 유익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생각. 그럼 그 생각 사라지죠. 그리고 또다시 몸감하면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그냥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발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해서 생각에 물꼬를 놔주면은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도 하면서 막 올라옵니다. 명상하실 때 좋은 생각 나신 적 있을 거예요. 야, 이 좋은 생각 내가 한번 끝까지 해보고 나서 다시 명상으로 돌아오면 되지 뭐 어차피 1시간 앉아있을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한참 동안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럼 마음 챙기면서 벗어나 있게 돼요. 그는 사유를 혼자서 사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과도하게 사유하면은 지쳐요,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유는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내려놓고 계속 뭐 어떤 경험이든 내적인 사유든 어떤 뭐 의지가 일어나든 또는 뭐 감정이 일어나든 그냥 그대로 마음 챙겨 알아차리고 그것들이 생겨나고 지속되고 사라지는 것만을 계속 보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칭부치기에 대해서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책이 있으시면은 229쪽에 셋째 줄에 거기에서 이제 요 마지막에 두 가지 사유경 설명하고서 미래 붓다가 그의 생각들을 어떻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가를 설명한다 하고서 거기에
새로운 생각들과 유익한 생각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새자가 아니라 해자예요. 해로운 생각들이에요. 그죠?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해로운 생각이다. 해롭고 유익한 생각이지 새롭고 오래된 생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 오자인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그래서 해로운 생각과 유익한 생각 두 가지 유형으로 생각들을 나눴다. 요 지금 이 PPT 14쪽에 이렇게 써놓은 그 내용입니다. 네. 어쨌든 아날라이스님은 체화된 형태의 마음 챙김, 그러니까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게 느낌도 포함시켜서 그런 마음 챙김을 이제 단순한 용어를 쓰면서 계속 이렇게 확고하게 다져나가는 그런 수행으로서 마음챙김 확립 수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명칭 붙이기, 기본적인 명칭을 붙인다. 마하시 방법으로 한다면 일상 용어의 명칭을 붙인다. 아날로스님의 방식이 한다면 경전에 나오는 명칭으로서 내 경험을 그냥 명칭 붙이면서 마음챙김 알아차린다. 뭐 어떤 걸 선택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이해를 하면 괜찮아요. 땅의 요소가 아니라 빠따비, 빠따비, 빠따이, 빠따비, 빠따이. 그 다음에 수를 아뽀, 아뽀, 아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빨리어로. 근데 이제 마시 방식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예컨대 땅의 요소는 딱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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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움, 부드러움 이렇게 실제 경험으로 알아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알아서들 하세요. 우리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이제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이렇게 이제 바디 스캔 하듯이 4대 요소에 대한 그런 관찰도 했고 그다음에 뭐 느낌에 대해서도 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좀 느낌하면서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라도 상관없이 예컨대 즐거운 느낌, 뭐 불편한 느낌, 중립적인 느낌 이렇게 해가면서 그 느낌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검토해 봤는데 그렇게 바디 스캔 하듯이 관찰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알아서 편한 대로 하셔요. 아날라이 스님이 당신이 이해한 경전 내에서의 수행법들을 당신이 하나 제안을 한다. 뭐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또 잘 되는 방향으로 하라 이렇게 늘 설명하고 하니까 이건 독단적인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이 잘 확립된, 맞죠? 네. 마음 챙김이 잘 확립된 마음의 정치와 성격. 이것은 이제 몇 페이지냐면요. 220, 230페이지잖아요. 마음 챙김이 잘 확립되어 있는 마음. 자, 먼저 열려 있다. 제가 영어로 써놔봤어요. open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alive. alive라는 것은 살아있다도 되지만 생생한 이런 뜻이죠. 생동감 있는. 그러니까 마음 챙기고 있는 상태. 교수님, 예, 이것을 가벼운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alive요? 예, 가벼운 그 마음 부수 중에서 가벼운, 몸의 가벼움. 아, 그건 아닙니까? 그때 가볍다고 하는 것은요, 경쾌하다고 볼 수 있죠. 경쾌한. 아, 그거하고 요거는 조금 다른 겁니까? 어느 정도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가볍다는 말은 이 스트레스가 없이 이렇게 경쾌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때 몸이 가볍고 마음이 가볍다 할 때 그때 몸은 아비담마에서는 마음 부수들이 가볍다 이런 뜻입니다. 부드럽다는 말도 나오고 적합하다는 말도 나오죠. 네. 근데 얼라이브는 좀 더 생동감 있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죠? 네.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명료하는 클리어하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지가 명료하게 보여요. 명료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명료함은 지혜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혜. 분명히 아는 거예요. 분명한. 그래서 삼파자나 분명한 알매에 의해서 명료하게 보여요.
아주 세밀한 것까지 명료하게 보입니다. 보통의 우리가 마음챙김이 약하거나 없는 마음에서는 안 보였던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마음챙김이 제대로 확고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하는 것과 마음챙김이 예리해지고 확고해져서 보는 것은 풍경이 달라요. 같은 것을 경험하는데도. 복부의 움직임, 똑같은 복부의 움직임은 변했습니까? 뭐 수행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숨 쉬면 배가 움직이잖아요. 복부가. 그런데 그 움직임에서 보이는 것들이 달라져요. 더 많아져요. 더 세밀해지고. 그래서 명료한 것은 이제 아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드, 중심이 잡혀 있는, 뭐라고 할까? 흔들리지 않고 딱 중심을 잡고서 동요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고요하다, 캄은 이제 평정한 마음하고 연결되죠. 평온하다. 평온해지면은 이거는 이제 마음챙김이 한참 좋아졌을 때 잘 확립되어 있으면 아주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지고 편해져요. 외부 세계는 똑같아요. 똑같은 곳에서 좌선하고 걷고 먹고 또 사람들하고 만나고 다니는데도 내 마음은 지극히 고요해져요. 이걸 처음 경험할 때는 마음이 이런 상태가 있네 하고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좀 기분이 좋아서 약간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시내에 나가서 제가 미얀마 있을 때 시내에 나가서 사진을 찍으러 이제 뭐 비자 갱신 때문에 사진 찍으러 나간다든지 뭐 뭘 하러 나가더라도 뭐 일상적으로는 굉장히 번잡한 도심에 들어갔는데도 시끌시끌한 곳에 전혀 동요됨이 없이 고요한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야, 이게 그때가 되면은 수행을 하면 이렇게까지 좋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점점 수행에 대한 믿음도 일어나고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더 강해지고 좋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적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이 일어나도 거부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수용적이라는 말, 여기는 리셉티브라고 돼 있어요. 억셉티브, 억셉턴스라는 말도, 억셉트라는 말도 쓰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냥 경험해요. 바로 받아들이면서. 발바닥이 아프면 아픈 그대로 그냥 수용하면서 그냥 관찰하고, 뭐, 모기가 물어도 그냥 수용해요. 모기를 죽이지도 않지만은, 모기가 물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산만해지지도 않습니다. 모기는 식사하고 있는 거고 나는 모기가 내 피부에 앉아서 먹고 있는 그 가여운 감각을 쭉 보는 거예요. 쭉 보면요. 5분 있다가 싹 사라져요. 어떤 모기도 오랫동안 가렵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또 한 곱이 넘어가죠. 어떤 불쾌한 감각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구나. 이게 수용적이 된다. 모기를 죽이면 살생하는 거고요. 모기를 쫓으면 산매가, 마음 챙김도 깨지고 산매도 깨집니다. 모기가 몰 때 그냥 그대로 둔다. 지금은 이제 미얀마 갈 때 다들 모기 기피제를 사가지고 가거든요. 모기 향은 필요가 없어요. 모기 향은 피울 수도 없고 피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워낙 공간이 다 열어져 있으니까. 자기 방 숙소에 들어가서 모기향 피운다. 방이 위에가 다 터져 있어요. 이렇게. 웬만하면. 그러니까 모기 향이 별 역할을 못해요. 모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좀 줄어들긴 하지만 모기 기피제를 바르고 또는 뿌리고 있으면은 그거 있는 동안에는 모기가 안 달라지니까 좀 편하죠. 옛날에는 하루에 모기 한 2, 30번은 안 물리면은 오늘 좀 조금 뭐 모기가 덜 물었네 하고서 이렇게 좀 섭섭할 정도로 모기한테 많이 물린 기억이 있어서 모기들도 목숨 걸고 식사하려고 달려듭니다. 특히 새벽에 많이 물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경험들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짜증나는 경험들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요. 그다음 유연하다. 유연하다는 것은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고 여유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유연성이라는 말을 플렉시블하다는 말은 이제 이거 심리 인지행동 치료 제3동향의 액트에서 그 심리적 유연성을 기르는 걸 가장 핵심적으로 삼는 프로그램인데
유연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경험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여유 있게 받아들이고 경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연성. 유연하려면요, 수행이 잘 돼야 돼요. 수행이 잘 안 되면 유연해지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마음챙김이 잘 확립된 마음의 정치라고 했잖아요. 수행이 잘 돼서 마음챙김의 힘으로 내 마음속에 탐진치라는 번뇌가 일단은 작동하지 않게 되고, 또는 다섯 가지 덮개가 일시적으로나마 내 마음속에서 비활성화된 상태가 돼야 유연해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뭉쳐서 고요하게 되면 또 유연해지고요. 생생하고 명료하게 열려 있으면 굉장한 좋은 경험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행복한 경험, 기쁜 경험 계속 일어나니까. 네, 이렇게 훈련해야 돼요. 이렇게 훈련해서 이런 상태들이 마음챙김이 확립된 마음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7가지 오픈, 얼라이브, 클리어, 센터드, 캄, 리셉티브, 플렉시블한 이런 상태가 마음이 되면은 정말로 이제 수행이 제대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죠. 뭐 여러 가지 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로 좋아지는 상태에 이르릅니다. 이 상태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마음챙김 확립수행을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이제 하날레 스님은 이 순서대로 했다면은 어느 정도 마음챙김이 잘 확립된 마음에 이런 정치들을 경험했을 것이다. 경험했으면 좋은데 뭐 경험 조금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더 하면 됩니다. 더 좀 열심히 하고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하면은 이 경험들 다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몸에서 일어나는 고통들이 가라앉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행복감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수행의 맛을 이제 알고 수행이 정말 좋은 것이다. 그리고 내면을 정화시키기도 하고 내면의 명료함, 지혜로움, 고요함, 평온함, 여기서 말하는 이 7가지 이런 정치들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교수님, 그 예, 열려 있다라는 게 탐진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또 같은 말이 되나요? 탐진치가 없으면 더 열려 있게 되고요. 열려 있는 상태에서 탐진치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탐진치를 그냥 열려 있는 채로 본다는 것도 되죠. 네. 당연히 마음챙김이 잘 확립되어 있으면 탐진치가 줄어들거나 덜 활동적이고 마음은 훨씬 더 폭이 넓게 열려 있게 되겠죠. 만약 예, 분노가 생기면 마음이 다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노가 없어지고 욕망도 마음을 이렇게 좁혀버려요. 그죠? 음, 물론 의심이나 미혹에 빠지면 또 마음이 좁아지죠. 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되고 탐진치의 영향에서 벗어나면 마음은 더 열려 있게 되죠. 음. 그, 뭐,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경험에도 열린 마음으로 단지 알아차리기만 한다라고 하니까 예. 그때 열려 있는 마음이, 그러면은 그런 탐진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지 그 감각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예, 보겠습니다. 예, 예. 당연히 탐진치가 없는 마음과 열려 있으면 연결되어 있고, 열려 있다는 말은, 오픈되어 있다는 말은 어떤 것도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설령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다시 어떤 소리가 나서 딱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내가 마음챙김이 딱 깨졌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깨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챙김으로 그것을 붙든 건데 그것을 깨졌다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확 응축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내가 명상하는데 요 앞에 와서 떠드네 하고서. 그럼 열려있는 마음에서 확 닫힌 마음이 되죠. 그러면 음, 바로 그렇게 일어난 판단, 화가 나는 판단을 바로 분노 알아차리면 다시 그것이 가라앉고 마음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 것은 얘기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저 소리가 들리면 들림하고 그냥 마음 챙겨 알아차리고 지나가는 것 뿐이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시 좁아지고 위축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예, 근데 순간순간 이게 닫힐 때가 있어요. 열려 있다가 닫혀버려요. 수행이 아직 덜 돼 있으면. 근데 확실하게 확립돼 있으면은 이제 열린 상태로 계속 보게 돼요. 음.
그러면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깊게 보여요. 음, 마음 챙기고 있으면 우리는 마치 아주 세밀한 것만 보니까 좁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넓어집니다. 음, 시야에 들어오는 것도 많아져요, 실제로. 그리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티를 선명하게 유지한 채로 1시간 좌선실에서 좌선하고 밖으로 나올 때 햇살에 비친 나뭇잎의 색깔이 달라 보여요.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봤던 나뭇잎보다 훨씬 더 초록색이 빛나는 초록색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햇빛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정화된 채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 아까 이 alive라는 말, 생동감 있게 감각기관들도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감각기관이 생동감 있게 경험을 하는데 집착하지는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집착하면은 이게 다시 사라져 버리고 음.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지낸다고 하는 그 말하고도 연결됩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함께 마음 챙김이 확립이 돼 있을 때는 이 7가지의 마음의 정치가 이제 마음에 갖춰진다라고 이해하시고 그럼 지금 나는 별로 해당하는 것이 없네 하면은 지금 마음 챙김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음챙김이 확립된 이 마음 이 상태를 네. 이렇게 사대하고도 이렇게 맞춰볼 수도 있나요? 지수화풍? 예. 물론이죠. 지수화풍에 마음 챙김이 잘 확립돼 있으면은 대상은 무엇라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음. 체화된 그- 마음 챙김으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든 느낌이든 마음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유연함을 이렇게 보면서 예. 이게 이제 무르 요소하고 이렇게 알아차리니까 음. 좀 이런 마음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면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대상은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신수심 어떤 거라도 사태가 딱 확립되면 잘 확립되면 사태가 잘 확립됐다는 말은 어떤 대상이 내 심신에서 나타나더라도 바로 포착하는 거예요. 바로 포착하고 분명히 알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음, 그러면은 이 정치들이 마음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순풍에 돛단 듯이 이제 수행이 진행되지. 언제 그렇게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예, 나는 언제 저 정치를 맛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열심히 정진하시면 돼요. 뭐 내가 수행한다는 거 누가 방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지. 안 하면 안 돼요. 사띠를 마음챙김 또는 분명한 알아차림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서 애를 써야만 이런 정치에 마음이 단단하게 자리 잡게 돼요. 그러면 내 자신이 훨씬 좋은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태들은 명상이 아니고는 이런 상태의 일부는 다른 걸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뭐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열심히 그림에 몰두한다든지, 주로 이제 취미 활동, 즐기기 위해서 하는 활동, 그냥 그런 몰입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니까. 그 중에 그렇게 하면은 이런 마음들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만두면 그건 또 사라져요. 그냥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근데 마음 챙김도 마찬가지. 마음 챙김을 딱 확고하게 자리를 딱 잡으면 이것들이 계속 마음에서 어, 돌아가면서 마음을 훨씬 좋게 만든다. 그리고 이거 마음 챙김이 있는 한은 계속 이게 이런 성격들이 자질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 뭐 깨달음을 얻어도 이게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부처님도 계속 이렇게 사셔. 부처님은 아라한이나 부처님들은 마음 챙김이 없이 살진 않는다니까. 깨어있을 때는 항상 마음 챙김이 동반되어 있으니까. 유익한 마음 부수, 뭐 선한 마음 부수로서 아름다운 마음 부수에 들어가 있는 마음 챙김이 항상 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의 그림은 마음 챙김은 두 가지를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된다. 마음 챙김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고유함을 개발하는 것과 통찰을 개발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춘다. 고유함을 개발할 때는 몰입의 요소들, 이때 몰입은 삼매입니다. 이 삼매를 사마디를 몰입이라고 앱솔루션인가 해서 몰입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다음에 통찰을 개발할 때는 깨달음의 요소들, 칠각지의 요소. 칠각지의 요소 안에는 또 삼매도 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제 마음챙김도 있고 뭐 택법각지, 그다음에 뭐 정진각지, 희각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함께 개발되니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춘다는 뜻인데,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저도 처음 봤어요. 사실은 보통은 마음챙김으로 오근에서 신정진 염정해에서 믿음과 지혜가 균형을 잡고, 정진과 집중이 균형을 잡고, 그 다음에 칠각지에서는 마음을 고무시키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쁨, 정진, 그 다음에 택법. 칠각지에서. 나중에 칠각지 공부할 거니까 우리 9장에서. 그 다음 마음을 가라앉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이제 경안각지, 그 다음에 정각지, 사각지, 삼매와 오페카. 요거는 마음을 가라앉혀줘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요소와 마음을 고무시키는 요소가 이 균형을 잡고서 칠각지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바탕에는 마음챙김, 확고한 마음챙김이 자리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날라스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몰입의 요소들로는 고요함을 개발하고 깨달음의 요소들로는 통찰을 개발해서 서로가 균형을 잡는다. 그래서 마음챙김은 몰입의 요소와 깨달음의 요소들이 일어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관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의 기반 없이는 수행이 온전한 잠재력을 펼치지 못한다. 어떤 수행이요? 고요함이나 또는 통찰 수행. 사마타나 윗바사나가 마음챙김의 기반이 없으면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챙김 없으면 수행의 토대 자체가 마련되지 않는다. 근데 마음챙김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마음챙김은 8정도의 내에서의 마음챙김이다. 이렇게 또 다시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요거 이제 마음에 대한 거 마치고 들어갈 때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제 장애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챙김의 현존의 기반을 다지는 것은 명상의 진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마음챙김의 현존의 기반을 다진다. 마음챙김의 현존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음. 이거를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사띠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그런 마음 상태니까 그것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띠 마음챙김의 순간보다는 마음챙김이 약해져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거나 생각에 빠지거나 우울해하거나 미래에 있을 일을 걱정하거나 뭐 불안해하거나 하는 쪽으로 계속 마음이 흩어지죠. 양쪽으로. 과거와 미래로. 요거는 마음챙김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몸과 마음의 경험에서 벗어나서 과거에 있었던 일,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계속 분산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같은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은 계속 이제 산만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열린 수행. 열린 수행 하면은 아직 한참 남았네. 열린 수행 가기 전에 뭐 질문 있으면 하셔요? 제가 진도로 오늘 천천히 나가네. 얘기할 것들이 많은지. 열린 수행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한 50분 좀 더 얘기했으니까 쉬는 시간에 잠깐 시작하기 전에 좀 질의응답 받은 거 있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 자, 그럼 32분이니까 40분까지 쉬겠습니다. 쉬는 동안 질문 있으면 또 하셔도 좋습니다. 네.